7개월 넘게 이 73,777달러 뚫지 못하고 여기 지금 갇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헤맸었죠. 그 사이에 4월에 비트코인 반감이 있었고, 반감 이후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뭐 항상 뭐 그래왔던 거고, 그거는. 그리고 나서 계속 이게 뭐 끝났다 뭐 했다 소리 많이 들렸었습니다. 지겨웠죠. 지금도 아직은 뭐 73,777달러를 완전히 뚫고 더 이제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된다. 뭐 아직까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 또 근거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 이후에 뭐 5, 6개월 이후, 그리고 계절성, 그리고 미국 대선이나 반감기 사이클이나 뭐 그게 그거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말장난 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지금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영상으로도 다 같이 이제 공유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식과 함께 이제 어떤 내러티브가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냐.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강력한 내러티브 현재 슬슬 또 나오고 있는 와중 비트코인 가격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었었습니다. 뭐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났었죠. 뭐 트럼프 피격 사건 일어나고, 뭐 다시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왔는데 또 실망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몇 번 이제 7개월 동안 이 짓을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박스권 정상인 줄 알고 어떤 그런 인식을 가져갔었다가 어느덧 보시면 이게 8월 초이거든요. 엔캐리 트레이 청산 그때 막 이슈 터졌을 때이지 않습니까? 7월 말에 일본이 금리 인상 해놓고 그에 대해서 8월 초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가장 컸었죠. 뭐 주식도 그때 내렸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보시면 이때 이제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춘 패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추세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안심하기 뭐 힘들다, 안심해서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분명한 사실은 추세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뚫은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몇 분께서 저보고 인간지표다 뭐다 그러시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했잖아요. 그거 안 먹힌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왜냐하면 과매수 아니면 과매도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트라리언, 그러니까 인간지표 반대매매 그런 거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은 중간 단계잖아요. 중간 단계 때는 그거 하다가는 좀 많이 어색해질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같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 시청자 수 적은 거, 그거는 고려하셔야 될 게 다른 채널 가시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인 유튜브 채널이 어느 정도 각자의 그 호불호로 어느 정도 지금 갈려서 정리가 지금 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약간 좀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조회수가 채널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진 건 맞는데, 제 채널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채널 컨셉이 이번 시즌 들어 제가 바뀌었어요. 특히 종목 선정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그 날카로운 부분은 제가 다 삭제시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해도 본전이에요. 이게 제가 잘해도 본전이고 뒷말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아직도 그 제 첫 영상 이오스거든요. 근데 제가 남겨놨어요. 그걸 지우지 않았어요. 왜 지우지 않았냐? 계속 보려고요, 저도. 아직도 그 이오스 걸고 넘으신 분 계세요.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년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이오스 걸고 넘으신 분 계세요. 그만큼 이 알트코인은 뒷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 하는 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은 말만 하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좀 이 시장이 아직도 좀 사기를 많이 치고 속임수가 많다는 그런 민낯들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불편하고 혼란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이쪽은 오른다 내린다 간다 만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깔끔하다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80% 이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하다가 이 인간이 잘하는 것 같다 갑자기 뭐 암호화폐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어때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 초보자분들이 오셨을 땐 제 채널이 매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롱입니까 숏입니까 뭐 그런 댓글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점만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나가지 않나. 새롭게 알았던 것이 작년 초죠. 23년 초부터 말씀드렸던 RWA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RWA 시대가 왔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해라, PR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실 얘기를 한다면 많죠. 21년 장 때 이때 플랜 B 의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우리 이때 반반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상승장 준비, 바닥이지 않을까, X축으로 보자. 이 이평선으로 밑에 잠겨가지고 원래는 초록색 맞고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더 잠겨 있었잖아요. 되게 헷갈려 있었고, CVDD랑 1년간의 하락 X축으로 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무서워요. 사실은 코인 투자가 되게 무서운 게,
저 지나온 세월 동안 없어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살아남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채팅하고 그런 거지 중간에 없어진 분들 너무나 많아요. 예, 그만큼 대다수가 실패하고 깡통을 차고 나가는 곳이 이쪽 코인 시장이다. 팩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돈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 없어져 버리니까. 무서운 시장입니다, 사실은. 되게 무서운 시장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거겠죠. 돌고 도는 게 이쪽 시장이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과 소신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로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남 말 듣고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소신,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어딘가에 긁히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이쪽 암호화폐 시장은 좀 블러핑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고 뻥을 치는 게 되게 심해요. 그게 기반이 되니까 이쪽에서 사실 주식 시장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시총이지만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어떤 미래에 대한 환상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장과 뻥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소속 집단이 뭐 들어가 계신다. 그러니까 좀 혼자 하기 힘들 때 들어가 계실 때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 수익 자랑이나 뭐 개수 자랑 이런 거에 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다시 또 시장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때도 경험을 했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떤 문제였냐면 다른 사람의 수익과 다른 사람이 얼마 벌었다. 물론 그걸 참고를 해서 내가 좀 트렌드에 좀 뒤처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바로잡는 게 되게 맞거든요. 그건 방향이 맞는데 단순하게 그냥 욕심만 많은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이게 뭐 수익 인증 이런 거 훅 들었는데 그냥 욕심만 많아지고 마음만 조급해지는 거. 그건 진짜 도움 진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 멘탈이 매우 흔들리죠. 무조건 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부터는 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웬만하면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사실 지금부터는 수익은 얻는데 뭐 몇 퍼센트를 얻냐, 몇 배를 얻냐, 얼마만큼 그 문제겠죠. 거기서 갈린데 그만큼 잘하는 만큼 수익을 얻는다 생각하고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빨리.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와 인정을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게 지금부터는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객관화 시키지 않고 나를 그냥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그 남들 놀 때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놨던 걸 수익 있게 내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 결과만 보고 저걸 내가 했어야 된다. 나 못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내 객관화가 되지 않도록 해버리면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댓글이나 뭐 어떤 그 채팅에서의 그런 반응들 보면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빨리 지금이라도 빠른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가 있는 게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저도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댓글 제가 반응 보니까 심리가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유튜버 이번에 이게 안 통했어요. 유튜브 인간지표 있잖아요. 다들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하다 했는데 올라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당황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지표를 삼을 때 내 기준으로 삼아버려서 좀 오류에 빠지는 경우 이게 왜냐면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인간지표 다들 외치네? 당연하죠. 내가 지금 맨날 코인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다들 오른다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인간지표가 해석에 오류가 났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구글 트렌드 보니까 어때요? 옛날에 20년 말 상승장 직전하고 그리고 작년 10월 이렇게 저점이었을 때랑 똑같았던 거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었잖아요. 구글 트렌드 뿐만 아니라 이따 또 볼 건데 그것도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대중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 그대로 말씀드린 게 코인 가격은 오르나 개인 투자자 관심은 적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맞아요. 김프 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프도 마찬가지예요. 김프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코인 관심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김프는 말 그대로 김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심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죠. 그래서 그 김프도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것도 다 봤던 거예요.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조금 올랐네요. 0.5357 이렇게 하는데 거의 0이죠. 이 정도면. 관심들이 없다는 거죠.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알트코인 펌핑 시킬 때 들어온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 매수한 최초의 대학,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그리고 코인베이스 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가격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고점 뚫지 않았는데 비트코인 ETF 홀딩하고 있는 거 보시면 고점 기준으로 지금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보유량이 급증했다.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지금 넷플로우 트렌드 보시면 양수로 전환이 됐죠. 이더리움 지금 욕하지만 전 보여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RWA의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얘가 시총이 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 맞긴 하나 RWA의 가장 핵심과 대부분은 사실 이더리움입니다. 원래는. 그 밖에 오르는 건 뭐냐? 시총이 작으니까 그만큼 상승될 포텐셜이 높다는 거 그런 분석으로 들어간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인 거고 사실 블랙록이 선택한 비들펀드 이더리움이잖아요. 원래. 이더리움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RWA 대장은 이더리움인데 나중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그 내러티브로 또 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트렌드는 바닥이고요. 구글 트렌드 말고 하나 더 좀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 앱스토어 랭킹 482위입니다. 지난번 고점 때 21년 고점, 17년 고점 때 보면 거의 한 자릿수 아니면 랭킹 첫 번째를 찍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대중의 관심이 적다. 이걸로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왜냐면 여기는 우리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인간 지표를 판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언제 가능하냐? 좀 더 신규들 들어왔을 때 인간 지표가 이 유튜브 댓글로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매해요. 신규들이 못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간 상황에서 고인물들끼리 이 안에서 인간 지표를 체크를 한다? 그건 단기용이겠죠. 신규가 좀 더 들어와서 그 댓글 풀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모집단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 자, 비트만 오를 겁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언제? 저 앞에 있었을 때. 저기 앞에 있었을 때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때요. 바로 이때. 이때 경험하셨죠? 시총 작은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밈코인은 비트 오를 때 같이 오르니까 제외시킨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전 이거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자, 비트만 오른다. 이번 시즌 비트만 간다. 두 번째. 그 이야기 붙이면서 ETF 효과 때문에 ETF로 자금이 쏠리고 알트로 자금이 오지 않는다. 이번엔 다르다. 자, 이게 완전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전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ETF로 가는 게 많고 그리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격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으로 가고 코인베이스 주식으로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주식으로 가고 해서 비트코인의 베타 플레이로 들어가는 알트코인 자금 쪽으로 와야 되는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안 온다? 뭐 그런 말들 알트가 안 가니까 충분히 그런 말 설득이 있을 거라 보는데 원래 지금 보시면 알트 개수가 이전보다 점점점 많아지고 이 모든 알트들이 선택을 다 당할 수가 없고 이전에 전 최고점만큼 못 가는 케이스가 이때도 많았잖아요. 21년 장 때도. 그럼 이번 장도 당연히 있는 거죠. 게다가 어떤 분은 알트장이 안 왔대요. 알트장 왔었는데 23년, 24년 이번에 1분기? 뭐 2분기까지 이때까지 왔었으니까 뭐 알트가 안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좀 이게 서로 언어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왜 알트장이 안 오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냐면 좀 확실히 코인을 딱 찍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알트장이 왔었죠. 신규 아니면 이제 어떤 메타를 잘 타는 내러티브 뭐 어떤 그런 특정 섹터 이런 것들의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갔었어요. 그리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솔라나 저점 대비 30배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알트장이 안 왔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알트장 안 오냐고 얘기를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이더리움이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리플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알트라고 포괄시키면서 얘기하면서 알트장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알트장이 안 왔다고 하면서 서로 이 대화할 때 아예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비트 가면서 이제부터는 비트만 갈 것이다. 또 그런 얘기 또 나올 거고요. 알트 끝났다 이야기 또 나올 거고요. 그런 와중에 또 알트는 갈려서 또 가겠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 내부에서도 전부 다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일부만 뭔가 이렇게 조용히 돈을 버는 시장 점점점 그렇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 현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즌 때 우려했던 코인이 주식과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일부만 가는,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는.
그리고 점점 기관화되고 점점 제도권화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주식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비트코인을 뭐 담아라 뭐 그런 얘기 뻔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을 자꾸 마주하게 되면 멘탈이 터지기 때문이에요. 멘탈이 엄청 흔들리죠. 왜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9,900만 원, 좀만 있으면 1억이네요. 자, 오를 때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죠? 오를 때 어떤 경험을 했죠? 1,000만 원씩 척척척 올리니까 체감이 마치 몇 배가 오른 듯한 느낌이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요. 이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다른 뭐 알트코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물론 그게 높긴 한데 얘는 한 개당 가격이 커요. 그 체감되는 상승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뭐 똑같은 건 맞는데 이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1억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제 보도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러면 다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느껴지고 마치 그거죠. 50억짜리가 60억 됐네. 5억짜리가 6억 됐네 하면 1억 올랐네 한데 50억짜리가 60억 됐네 하면 10억이나 올랐네 이러잖아요. 근데 퍼센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감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계속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소리처럼 또 나올 것 같고 일단 알트장에 대한 이야기는 8만 넘어야 가능한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우리가 지난 영상 때 다뤘으니까 뭐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렌드인데 사실 지금은 신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또 뭐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가치보다 개념이죠. 개념과 내러티브 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을 쏠게 하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트렌드는 AI 플러스 밈이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이게 되게 유행이고 이게 좀 이제 고트부터 시작해서 코인베이스에서 3분 만에 AI 에이전트 만드는 베이스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베이스 에이전트 이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밈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공부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하이프를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 돈 냄새를 좀 잘 맞는 그런 특출난 그런 어떤 그 센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뭐 이게 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건 습득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밈은 누가 알려줘도 이건 되는 사항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유행이 이 정도다. 유행이 이렇게 가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